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산타크로스의 고향을 자처하는 전 세계의 마을에서도 올해는 눈이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영 살아나지 않은 거죠.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인간이 지구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이쪽 보면요. 한국 개인정보 유용, 페이스북 미국 본사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그동안 꽤 논란이 됐었는데요. 방통위 내년 초 조사관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본사 서버를 직접 점검하도 되죠. 그런데요. 해외 IT 업체들이 한국법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사업에 개인정보를 유용해도 딱히 지금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불지른 블랙 크리스마스. 원래 크리스마스라면 이른바 산타 랠리라 그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블랙 크리스마스. 전 세계에 덮친 크리스마스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일본은 무려 5%나 넘게 하락을 했군요.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오히려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굴뚝이의 409일 성탄절 슬픈 신기록. 지금 높은 굴뚝이 보이는데 저 굴뚝 꼭대기에서 4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인텍 노동자 고용 승계 요구하며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와 사 모두 이견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든 사람은 다치지 않고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 어떻게 좀 안 되는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4대 보험료도 과속 5년간 30%나 뛰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 국민 부담이 111조, 예산의 무려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수, 진보 모두 표 의식에 조금씩 올려왔는데요. 소득보다 보험료 증가 속도가 빨라서요. 가계 소비, 정부가 지금 진작시킨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소비할 돈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하는 내용이군요.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오늘 있습니다. 뒤늦은 사과, 그리고 대한민국 20대,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안보리 남북철도 착공식 오늘 있습니다. 그 앞서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10시 개성 판문역에서 행사가 있고요. 김현미 장관, 조명균 장관 등 200여 명이 오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얘기 좀 더 해볼 텐데요. 우리 측 참석자들은 오늘 새벽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역을 떠났고요. 도라산역을 거쳐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쯤이면 열차가 도라산역에 도착할 시간인데 현장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파주 도라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8분쯤 남측 인사 100여 명을 태운 특별열차가 서울역에서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열차는 잠시 뒤 이곳 도라산역에 도착해 차 안에서 출경 심사를 한 뒤
9시쯤엔 착공식이 열릴 북측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착공식 행사를 위한 물품들에 대해 어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예외를 승인했기 때문에 오늘 행사 준비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각 당 원내대표와 고양이 개성인 이산가족 등이 참석합니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과 관련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의 철도 관계자 등 해외 인사 8명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남북 교류 사업 예산 공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착공식 행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북측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평양에서 출발해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릴 착공식은 북측 취주학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착공사와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등의 순서가 이어집니다. 우리 측 인사들은 행사를 마친 뒤 다시 도라산역을 지나 오후 3시쯤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상황을 살펴가면서 실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도라산역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네, 연장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전 10시에 판문역에서 착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 현장 모습은요, 이후 방송을 통해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가 해설위원님, 오늘 그 행사의 표현이 착공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요, 유엔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없다라면 사실 실제적인 공사는 진행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수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뒤 10시에 착공식 시작이 되는데요. 예. 그동안 여러 이제 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이제 비건 대표가 와서 예. 제재에 대한 완화의 가능성을 좀 내비쳤고 오늘 어쨌든 간에 남북 철도의 착공식이라는 건 그동안에 이제 어떤 물자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 화해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특히나 방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비핵화 문제라는 게 상당히 교체 상태에 그렇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남북 착공식을 했습니다만은 공사의 진척 이런 것은 이제 예. 비핵화의 진전, 그다음에 유엔이라든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의 정도에 따라서 예. 맞춰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그동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비핵화를 둘러싼 대화의 어떤 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미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진전이 되고 있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계속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이런 뭐 유화적인 제스처도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즈음에서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신년사 속에서 앞으로의 행보 일정 등이 어떤 추격한 그런 것들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그 철도 착공식이 지금 예. 어떤 비핵화를 둘러싼 그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 또는 북미 간의 관계의 문제점, 이 점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선일 평론가. 네. 이번 착공식 준비 과정에서 이제 제재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네, 일부 맞습니다. 물자가 북쪽으로 넘어가야 됐기 때문에 네, 벌어진 맞습니다. 벌이는데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받았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할 때, 추진할 때 네. 이런 면제가 지금이 전략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북미 관계에서 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 과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접근이었는데 예. 요새 그 움직임을 보면 예. 단계별 그다음에 뭐 세분화시켜서 뭐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건데요. 아. 나침반이 필요한 거죠. 길을 아. 갈 때.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평화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서 예. 해야지 너무 속도를 내서 평화를 잃는다든가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평화에 위협이 된다거나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예. 북한과 대화를 할 때도 예.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이게 좀 욕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예. 평화가 위태로워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너무 느려지면 또 평화에 대한 오판을 불러오면 어떡할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와 배종 교수님께는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이런 진척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가장 관심사는요.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북한이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올해 한 해 참 요동을 쳤기 때문에 과연 무슨 내용이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지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는 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갔었어요. 자기 반성적인 문구도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대북 얘기 중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거의 그러니까 통치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위부의 뭐 부정 비리를 그렇죠. 더 많이 이제 요새 지적했다. 대대적인 부정부패 색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패와의 전쟁이 예. 그 인민이라고 표현하죠. 거기 이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예. 호응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숨겨둔 돈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챙길 수 있다는 면에서는 뭐 일거양득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김정은 통치 자금이 바닥이 났다는 얘기다. 그 예. 얘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다. 예. 그러면 김정은 통치 자금이 그 정도면은 바닥 민심은 더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장마당이 워낙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예. 평양도 많이 변했다고 예. 하지만 그래서 신년사에는 저는 그런 면 경제적인 면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향한 어떤 발언. 대내 메시지 그다음에 밖으로는 그러면 뭐 미국과의 관계 예.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남한 탓을 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 대한 주문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 요청이나 예. 뭐 그 될지 아니면 주문이 될지는 예.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이분 지금 이제 남북철도 착공식도 있지만 예. 저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에서는 좀 예.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 이런 거는 예산이라든가 진척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개가 되고 정보가 잘 예. 교류가 될 때 야당의 협조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 북한 뭐 남한 다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까지의 효과를 못 주더라도 그 전 단계로서의 북한의 개혁 개방에는 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올해 신년사는 사실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말하는데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자, 내년 1월 1일 신년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예. 과연 앞으로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거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담길 것 같은데 예. 하나는 이제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예. 그리고 북한의 경제 집중 문제 이 세 가지가 담길 것으로 예. 보이는데 이 북미 관계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이 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원칙론이라면 어떤 입장을 또 표명하는 그 걸까요? 원칙론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 판을 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예.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왔기 예. 때문에 여기서 판 자체를 깰 경우는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의지가 그렇습니다. 있다. 현재 협상의 판은 깨지 않고 예.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원칙은 견지할 것으로 예. 보여요. 다만 지금 스티븐 비건 예.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가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던지긴 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덥석 받을 수는 없기 예. 때문에 예. 미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합의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남북 관계 를 아니고 이제 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예. 라는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화 정착을 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 원칙론을 다시 얘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남북 관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남북 관계도 현 상태 계속 유지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미 예. 이제 핵무력하고 지금 경제를 병진 노선 이미 버렸고 예. 지금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경제에 집중하겠다. 예.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뭔가 좀 더 이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걸 좀 깰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적극적인 의지, 아마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과연 1월 1일 신년사에 나올지는 지켜봐야겠군요.